네, 토요일 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공명정지후의 주식 싹쓸이,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지만 전략 후강의 모습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동안 급락했던 증시를 거의 회복하면서 S&P 500과 나스닥은 7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장 한 주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지난주 검은 월요일의 충격을 회복해낸 이번 주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한 주 내내 올랐고요. 어제도 외국인이 5일 연속, 또 기관은 3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2% 가까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2,700선 눈앞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도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 4거래일 안에서 무려 3일을 1%대씩 상승하면서 고점을 높였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까지 들어오면서 1.22% 상승한 786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확 좋아진 한 주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빠질 때 많이 매수해둘 걸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당장 지난주 우리 방송만 잘 챙겨보셨어도 포착주, GST, 또 AD테크놀로지가 고작 4거래일 만에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포착주 무려 5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장이 살아났다는데 대체 내 종목은 왜 안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저희가 종목 상담 해결해 드리는데요. 참여 방법은 전화 02786-1022, 1023번 두 대의 전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하반기에 성공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상반기에 이미 검증된 MTN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정지위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모셔볼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위원님 지난주에 시장이 네. 큰 위기가 아닌데 정말 과하게 빠졌다는 점 짚어주셨잖아요. 예. 네,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이 반등을 잘 해냈습니다. 이번 주 정리부터 해주실까요? 예, 제가 한 주 자세히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항상 미국을 좀 따라가기 때문에 미국의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미국의 이제 CPI, PPI가 예상치 하회를 했죠. 그래서 물가가 이제 안정을 찾으니까 또 거기에 이제 미국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안정을 찾고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좋게 나오고요. 미국의 특히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 크게 상해치가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이제 인식이 퍼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좀 안정세가 나타났죠.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너무 뭐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금리나 기대감 확대 뭐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미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그런 지표들이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방적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만이 증시가 견조하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만약에 만에 하나 또 다시 미국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만약에 안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이 이뤄지게 되면 또 시장 급속도로 또 얼어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물가가 그 대신 안정을 찾아야지만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이 국제유가가 이제 안정을 찾아야지만이 계속 물가가 안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 전쟁이 만에 하나 좀 급속도로 이제 확대가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 국제유가가 이제 배럴당 80달러 이상으로 튀고 90달러, 100달러까지 움직이게 되면 다시 또 물가가 안 잡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2022년도 때도 이제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뭐 130달러까지 치솟 올라가니까 이 물가 같은 경우가 지금 그때 당시 막 8%, 9%까지 미국이 뛰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증시가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국제유가가 작년도 배럴당 평균 80달러 중반대에서 움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배럴당 간밤에도 떨어졌거든요. 77달러 수준에서 76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일단 상황 자체가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 쪽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 가스관 같은 경우가 또 이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판사판 막아버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또 물가가 안 잡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점은 11월 달에 미국 대선 전후로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국제유가 잘 지켜보시면서 지금은 이제 글로벌 증시가 안도랠리가 진행이 된 만큼 간밤에 뉴욕 증시도 상승 마감을 좀 해줬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라든지 또 추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이 잭슨홀 미팅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28일 날 있죠. 그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서 나스닥 기술주 강세 반도체주 급등 전환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가 안도랠리가 나왔죠. 급등세가 나왔고요. 이 배터리 쪽은 전고체 배터리만 좀 선별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항상 강조를 했던 부분이 뭐죠? 결국에는 반도체다. 이 배터리 쪽은 이제 이 전기차가 이제 폭발하게 되면 그때서 이제 투자자들이나 이제 시민들이 이제 불안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기차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에는 전기차 수요 확대를 이끌 거는 전기차가 싸지는 게 아니고 전고체 배터리가 얼마만큼 빨리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기차 수요가 확대되고 본격적으로 대중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부분은 제가 전기차 이번에 폭발하기 전부터 계속 누누이 온라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인데 이제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네,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 단기간에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위주로 선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한 2, 3년 늦어도 2, 3년 뒤에는 나올 걸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아마 큰 기회가 다시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주들 반도체 쪽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세 번째로 이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감 이 부분이 또 요즘에 불안한 부분이죠. 뭐 엠폭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비상 보건 사태 뭐 이런 부분들의 얘기 나오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 우정바이오 지난주 상한가 들어갔고요. 뭐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도 상한가 들어갔는데 대신 이런 기업들이 당장 이 코로나가 확산세가 이뤄진다라고 해서 실적이 폭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행은 다음 달까지 좀 더 이어질지도 몰라요. 정부에서도 지금 전망하는 게 8월 말 정도까지 좀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지금 뭐 입원 환자 수도 급증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신 이게 제한적이잖아요. 어차피 바이러스라는 게 뭐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1, 2개월 길면 2, 3개월, 3, 4개월 유행 바짝 하고 그리고 또 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수혜주들은 8월 말, 9월 달 때까지는 이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대. 실적이 급증할 만한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저는 관심 있게 그렇게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반도체 쪽 실적이 급증할 만한 부분,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간밤에 이제 TSMC 같은 경우도 이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다. 30% 가까이. TSMC가 매출이 30%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반도체 쪽 계속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앞으로 국제유가 추이도 잘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고요. 결국에 섹터는 반도체다. 또 코로나19 테마 굉장히 핫한데 이쪽 테마는 단기적으로만 보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 더 구체적으로 챙겨볼게요.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다시피 다음 주에 일정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FOMC 의사록에다가 잭슨홀 미팅, 한은의 금통위까지 네. 어떤 점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예, 다음 주에는 잭슨홀 미팅 있죠? 네. 제가 뭐 젊었을 때 이게 미팅은 많이 안 해본 것 같은데 이 잭슨홀 미팅이 있네요. 무엇보다 이 미팅 같은 경우가 이 잭슨홀 미팅이 이제까지 굵직굵직한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또 회의였거든요. 그리고 논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8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시사를 안 하게 되면 시장이 또 급속도로 얼어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 아주 막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사하게 되면 뭐야, 뭐 이거 침체 우려감이 있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딱 좋은 조건이 이제 마련된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시사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 시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지표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적당하게 금리 인하 시사만 해도 시장에서 그렇게 우려감을 갖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경기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공격적 금리 인하 시사를 한다. 그래도 약발이 안 먹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물가는 안정을 찾았죠. 그러니까 딱 좋은 조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번에 잭슨홀 미팅은 큰 악재는 없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이제 삼성전자 HBM3 엔비디아 쪽에 이제 공급 발표도 8월이나 늦어도 9월쯤에는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유동성 장세가 찾아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만 급등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요건들을 잘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늦어도 9월 달이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 실적이 급증할 만한 갭들만 잘 찾으시게 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국제유가 안정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략 챙겨봤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지금 당장 보유 중인 네 종목은 어떡하지 고민이신 분들 아직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기법 강의 들어볼 텐데요. AI 반도체 안에서 세계 최초, 국내 유일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는 매력적인 종목들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역시 제가 왜 1월 달부터 그리고 작년도 1월 달? 작년도 1월 달부터 해서 거의 배터리를 손에 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에 와서 아마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왜 공명정주가 왜 배터리 쪽은 계속 얘기를 안 했을까? 저는 항상 이제 온라인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를 했죠. 이 전기차는 본격적으로 대중화는 리튬 배터리 가격이 싸다라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이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많은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을 땐, 인지를 하고 있을 때는 배터리 폭발이 막 이루어질 때는 그때는 이제 수요 감소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올 때 그때 본격적으로 대중화를 이끌 것이다. 아마 저를 아신 분들이라고 하면 많은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벌써 한 1년 전부터 그 전부터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시장의 중심은 AI 쪽과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역시 이쪽에 핵심, 독점, 전 세계 유일, 국내 유일 혹은 비메모리, 메모리, 동시수에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또 갖고 왔는데요. 일단 이 샘CNS가 있죠. 샘CNS를 보시게 되면 국내 유일의 비메모리 메모리 세라믹 기판 업체거든요. 723 부근이 여기가 있죠. 이 부근에서 제가 딱 봤습니다. 평일날 봤고요. 그리고 주식 싹쓸이 시간에 8월 3일날 또 관심주로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세가 이뤄지다가 옆으로 지금 횡보 상승세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날 굉장히 견조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8월 5일 날은 웬만한 종목은 지수 투매와 함께 삼성전자도 10% 이상 하락을 하면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대형주는 좀 덜 빠진 거였어요. 10%. 웬만한 중성주는 10%대 중후반 혹은 뭐 20% 빠지는 게 부주기수였거든요. 네. 이 겹은 어떻게 마감됐죠? 약보합으로 마감됐어요. 예. 엄청 강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증시가 투매 나와도 이제 또 왠지 올라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져요. 그때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도 그때도 버텼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5일선 회복 안착을 했죠. MACD 빨갛게 이제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고요. 월봉 차트를 보니까 3바닥 패턴이 이제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달 이제 5개월 평선 회복 안착하면 3바닥 패턴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비메모리 메모리
그리고 일단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까지도 뚫었고 중국까지 뚫었고 세계 최초로 또 이 세라믹, 우스믹, 세라믹 기판을 개발했던 기업 중 하나거든요. 이 기업이 삼성전자랑 앞으로 차세대 맞춤형 세라믹 기판을 개발한다. HBM4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 차세대 HBM 관련주 중에선 이 샘CNS가 독보적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되거든요. 대표이사 매수, 회장님 매수, 자사주 매입 20억까지 들어왔고 모회사 YC가 삼성전자 지분 투자까지 유지했죠. 제가 올해 YC 같은 경우 1월 달에 설명드리고요. 4,000원대에서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2만 원대까지 가는 기업을 토했죠. 그래서 그 부분 팩트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CNS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GST. 이 기업도 삼성전자 쪽에 역시 또 이제 이 스크러버 장비를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 올해 TSMC까지도 퀄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메모리, 메모리 기업을 다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액침 냉각 쪽의 기술을 또 확보한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720선 부근을 여기서 이 자리에서 또 설명을 드렸죠. 공통점이 있죠. 721선 부근. 제가 볼 때는 이 721선은 엄청난 발견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차후에, 후세에 더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721선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유심히 제가 주식 싹트리 시간에 다 설명드리는 부분을 보면 항상 여기서만 좀 찾으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거기서 더 갈 거를 찾다가 또 내려오면 거기서 또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721선 부근은 앞으로도 주식 투자를 10년, 20년, 30년 동안 하면서 가장 주목해야 될 만한 보조 지표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721선, 지금 이제 21선 돌파 안착을 한 만큼 이 위치에서는 이제 자사주 매입이 지난주 이미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15억이. 무상증자까지 다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만원대 중반대 부분을 바닥권으로 이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GST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윈팩 같은 경우도 국내 유일의 어드밴티스트의 고사양 테스터 장비를 도입했죠. 국내에서 한 번도 도입했던 적이 없는. 지금 다 국내 유일의 기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메모리 쪽만 했어요. 패키징 테스트를, 후공정. 그런데 이제 비메모리까지 확대하고 있죠. SoC 칩, 차량 반도체. 거기에 뭐 HBM까지는 아직까지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수주를 받지는 아직까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국내 중소기업에 외주를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HBM. 자회사만 이제 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기업이 비메모리 쪽에 앞으로 AI MCU, 모회사 AI MCU도 패키징 테스트 벌써 7월 달부터 수주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LPDDR5 이쪽은 이제 메모리, 고사양 메모리 쪽이죠. 이쪽은 제주 반도체 물량을 하반기 전량 흡수하겠다.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에 이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시가가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상반기 때는 LPDDR5, SoC 칩이라든지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에 3분기부터 외주 물량이 늘어날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3분기부터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HBM에 집중하기 위해서 레거시 디램 메모리 같은 경우를 외주로 확대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 이제 4분기,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역시 지나간 거는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필요가 없죠. 앞으로 실적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작년도 때를 생각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조 원대 적자가 났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지 말았었어야 될까요? 예전에 HMM이 최대 수십조 흑자 전환 이뤄졌던 적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수십조 흑자가 나고 있으니까 그 위에서 사야 될까요? 대부분 주가가 선반영돼 있거든요. 바닥 대비 10배 올라오고. 항상 주식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나올 때 신사업을 확대하면서 그럴 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시 721선 부근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죠. 여기가 이제 매수 급소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720선 돌파 지지받고 중장기 정배열 상태에 이제 진입되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이 기업의 눈에 띄는 부분은 모회사 어버브 반도체가 이 교환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2,090원짜리 주식을 440만 주를 기간에 넘겼어요. 100억, 2,090원대, 단가의 2,090원대를 받고 넘겼습니다.
기관들은 최근 들어 증시가 어렵다는 걸 알 거예요. 이 난리 부르스 통해 여기서 이 회사 주식을 2,090원에 현재가에 매수해도 지금 20, 30% 싸게 살 수가 있는데도 지금 교환사채 발행에 성공을 했다는 건 뭔가 어버브 반도체와 윈팩 쪽에 강력한 뭔가 재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왜? 이 기업은 이미 바닥에서 최대 주주가 대표이사가 180억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10몇만 주 장내 매수가 둘 다 들어왔기 때문에 평균 매입 단가를 보게 되면 최대 주주가 2,000원대 이상에서 약 2년 동안 수백억에 가까운 지분 투자가 이루어졌거든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업황이 살아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윈팩 같은 경우도 뭔가 있습니다. 9월 달에 교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아마 8월이나 9월 전후로 역시 주목해야 될 만한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 리소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 지난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죠. 제가 이 기업은요. 마지막에 올해 자세하게 중요한 내용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중요한 건 주식 싹쓸이, 바닥을 찾는 거다. 이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지런하시네요.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58,000원에 10%입니다. 네, 매수가는 58,000원, 비중 10%라고 하셨네요. 이 종목 네. 영일만 테마로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지금 살짝 네. 쉬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52,500원이니까 지금 질문자님 손실권에 계시네요. 네. 네, 당장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지 이런 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좀 오래됐거든요. 6월 달에 이걸 했거든요. 샀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사셨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쯤까지 갈 수 있을런지 하고. 알겠습니다. 바로 네. 여쭤볼게요. 예, 제가 네. 자세히 안내해 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 포스코 반갑습니다. 인터내셔널,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네. 지금 이제까지 보지 않았어요. 이제 관심주로 제가 분석을 자세하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예전에 2023년도 때 리튬 관련주로 막 움직였던 그 시점 이후에 최근 들어 뭐 그렇게까지 큰 이슈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지금 이제 분석을 해보면 차트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3년도 때가 바닥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지고 나서 4월 달이었죠. 그때 리튬 테마로 인해서 막 랠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꼭대기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왔습니다. 원래 주식 싹쓸이 기법대로 하면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721선 부근 3만 원대 이 중반대에서 여기에서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 종목이 강했는지 거기까지 안 내려왔어요. 중간에서 터닝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58,000원대에서 721선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종목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좀 늘면서 터닝하고 가고 있는데 더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갖고 아마 접근하신 것 같아요. 이 주식이 지금 바닥일까?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아마 저는 접근하지 못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 뭔가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이게 퍼가 뭐 10배 이하의 저평가도 아니고 차트상 720원까지 내려온 상태도 아니고 그런데 이 한 가지 장점은 또 이거예요. 전기차 요즘에 악재는 좀 있지만 한 가지 장점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SG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하고 인도랑 인도네시아 쪽에 앞으로 새롭게 도로 건설이라든지 아스콘 사업을 확대한다. 이게 수십조 규모거든요. 이쪽에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또 그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LNG 가스 또 관련주로 또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스 가격이 또 급등하면 또 그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 지금 전기차가 좀 전반적으로 이제 업황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건 또 악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바닥이다라고 할 수도 없고 좀 애매해요. 그냥 바닥에서 조금 이제 위에 올라온 상태인데 58,000원대는 뭐 그렇다고 단기는 뭐 그렇게 꼭대기권에 산 건 아니죠. 최근 들어 7만 원대 꼭대기권이었고 그러니까 단기 저항권이 지금 58,000원이에요. 제가 딱 봐도 그 라인대가 전저점이 딱 이탈되고 나서 저항받고 밀리고 본전 부근에 올라올 때는 좀 축소 관점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3분기 때 가장 한 이슈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HBM3E를 퀄테스트를 통과해서 공급을 하느냐. 근데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최근 들어 바닥 짚고 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래도 국내에 이제 앞으로 뭐 폴더블 폰부터 시작해서 뭐 이미지 센서, 뭐 자회사가 배터리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삼성전자는 뭐 수익률이 크게 지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58,000원대 저항권으로 보시고 7만 원대 이 부분까지 일단은 목표치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만에 하나 45,000원대죠. 44,000원. 이 라인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추가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721선 바닥권은 3만 원대 한 중반대가 있거든요. 주식은 항상 721선 부근 바닥을 찾는 거지 중간에서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다. 이게 분명히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도 인식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제가 볼 때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막 급등을 하니까 이제 더 가겠는데 이제 이 생각을 갖고 주식은 투매 나올 때 일단 질러버리는 거예요. 지수가 투매 나오고 일정 기간 하락한 다음에 대음선 나올 때 그러니까 얼마 전에 8월 5일 날이었죠. 지수가 대음선 나고 투매 나올 때 질러버린 다음에 그 라인대에서 손절가를 잡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매매 전략을 펼치는 거지. 이제 투매 나오고 이제 확인됐으니까 이제 급등을 하네. 이제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 이제 접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도 이전 저점이 깨지면 들고 있지 않는다. 정고점을 돌파하면 추가 반등을 노린다. 721선 부근은 바닥권 이하다. 이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그래도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니까 잘 기다려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고요. 매수가는 98,750원, 비중은 16%라고 남겨주셨네요. 종가 보니까 손실이 꽤 크신 것 같아요, 이분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산 로보틱스 최근 들어 이제 합병, 인적 분할 뭐 이런 건이 있었잖아요. 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때 그런 재료들이 나오면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예. 왜냐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랑 두산 바켓을 합병을 한다. 두산 로보틱스는 적자 기업이 아직 실적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두산 바켓은 지금 가장 두산그룹의 알짜배기 최고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기업을 합병해서 두산 바켓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물론 두산 로보틱스가 나중에 더 최고의 기업이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현재만 놓고 보면 분명히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금감원 쪽에서도 제동을 걸었잖아요. 합병권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결론을 할지 제가 이제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단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식은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이 이슈에 따라서 이제 급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늦어버린 거죠. 시가가 너무 갭으로 추격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98,000원대인 것 같은데 이 라인대는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도 상당히 저항권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4,000원대가 최근 들어 지수 투매 나올 때 저점이었고 이 라인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추가하게 대비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21선 돌파가 차트상 이뤄지게 되면 추가 반등 가능성도 열어둘 수가 있겠죠. 일단 성장성은 있어요. 대신 이런 기업들이 아닌 말로 갑자기 뭐 4만 원, 3만 원, 2만 원까지 내려가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당장 뭐 실적이 뭐 내년도부터 폭증해서 뭐 영업이익이 수천억 나올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평가다, 이제 고평가다 논할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아니 말로 이런 기업들이 가격이라도 쌌으면 좋을 텐데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98,000원대 본전 부근에서는 뭐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4,000원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지금은 21선 돌파하면 추가 반등, 전저점 이탈되면 추가 하락에 대비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너무 이슈에 따라서 너무 추격 매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보유자분 본전 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잘 대응하시고 추후에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전화 상담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예, C큐브 C큐브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700원에 20%예. 5,700원에 20%. 예. 차트 보니까 최근 고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100원 수익권에 계시네요. 예. 네, 언제쯤 수익 극대화할 수 있을지 바로 여쭤볼게요, 의원님. 예, 제가 지금 C큐브를 처음 보거든요, 솔직히. 예, 그래가지고 일단 C큐브 같은 경우 지금 잠깐 봤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진주 광택 안료라든지. 예, 그런데 지금 이 공시를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주식은 항상 다트전자 공시라고 있어요. 그 공시를 봐야지만이 주주들이 팔았는지, 뭐 대표이사가 팔았는지, 임원들이 샀는지 이 부분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빨리 이제 다트전자 공시가 뜨지 않아서 지금 제가 뭐 어떤 공시가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공시 뜨는 상태에서 잠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화장품 기업들이 국내에서 전반적으로 좀 업황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 바닥에서 뭐 차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봉 차트는 721선 부근 이 아래에 있다는 거는 일단은 차트가 중장기 바닥권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장점이고, 그리고 또 회사가 부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재무 상태 양호하고, 더군다나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바닥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20개월 이평선 막 돌파하고 있잖아요. 주식은 막 20개월 이평선 돌파할 때 원래 그럴 때부터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지금 전자공시가 안 나와서 어떤 수급이 나왔는지 확인은 어려운데 한번 투자자분이 직접 다트전자 공시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HTS 같은 데에서 보시게 되면, 아니면 인터넷 같은 데에도 다트전자 공시 딱 치면 인터넷에서도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주들이 팔았는지 임원들이 팔았는지 대표에서 팔았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차트라든지 지금 실적을 놓고 보면 뭐 나무랄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봉 차트를 보면서 이전 저점 부근이죠. 중장기는 4,000원대 초반. 예,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여기가 저항권이긴 해요. 5,000원대 후반대가. 거기서 딱 정받고 계속 밀렸었거든요. 그리고 단기는 이제 5일선 부근 5,300원대 지지권으로 보시면서 지금은 뭐 추가적인 반등을 또 노려보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호실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질문자님. 예, 아니, 네. 그래, 어저께, 여보세요? 네. 어저께 그래, 10% 팔고 10% 남았는데 그냥 계속 홀딩 할까, 예? 예, 일단 제가 이 종목을 너무 깊숙이 제가 하루 동안 정밀 분석을 했으면 강월증 전략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꼭 필히 지금 다트전자 공시를 확인 한번 해보세요. 투자분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얼마 전에 무슨 공시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임원이 지금 매도를 했는지 매수를 했는지. 만약에 대표자가 매수했다. 그럼 강월증 전략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갑자기 대표자가 팔아먹었어요. 그럼 같이 경계를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바로 명확하게 빠르게 판단해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시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시고 그래도 어려우시면 다음 주에 또 다시 전화 주세요,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수익권에 계신 거 축하드립니다. 응원할게요. 네, 시간 관계상 저희 이제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의 종목들 AS 받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차은우처럼 완벽한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 GST 살펴볼게요. 역시나 이름값을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올랐고 오르고 빠진 것도 아니고 어제가 고점이었습니다. 4일 만에 12.7% 상승률을 보였네요. 예, 이 GST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너무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무상증자를 딱 했다라는 거는 이미 주가 부양 의지가 있다는 건데 그게 7월 달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8월 달에 지수 투매 나오고 바닥권에 들어가니까 자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15억 정도를. 이런 관점에서 여기서 퍼가 10배도 안 되는 저평가인데 2분기 또 실적이 어느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역시 주식은 721선 부근 매우 중요하죠.
액침 냉각 쪽에 재료도 있는데 이 기업은 자회사가 또 로봇 사업까지 해요. 자회사 로봇 기업 상장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식 싹쓸이 하면 이 721선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달에 한번 큰 랠리가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닥 시연하고 21선 돌파하고 다시 상승 전환되고 있죠. 뭐 완벽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더 이상 뭐 설명 드릴 필요가 없어요. 증심 반도체 이쪽만 간다라고 하면 홀딩 전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 증시가 꺾인다. 그러면 이 기업도 뭐 마찬가지로 경계를 해야 되겠죠. 대신 3분기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은 주식계의 차은우이시죠. 정지위원회 종목 단 한 주 만에 또 두 자릿수 시세를 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 번 더 볼게요. AD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이번 주 월요일에 진입을 하자마자 12%나 급등을 했고요. 3일 만에 14% 상승률을 찍었습니다. 어제는 살짝 쉬어갔는데 그래도 외국인은 샀더라고요. 예, 주식계의 차은우가 되고 싶은 정주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바닥을 찾는 것 같아요. AD 테크놀로지도 제가 지난주 바닥을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역시 AD 테크놀로지가 왜 지난주 바닥이라고 인식을 했을까요? 721선 아래에 있는데 이 종목은 자사주 매입이 20억 들어왔어요. 바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721선 아래에 내려오는데 그런데 이 기업은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직원을 내년도까지 1000명을 뽑는다. 초봉이 4,500만 원이다. 경쟁률이 30대 1이다. 이것만 보면 지금 기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수주를 많이 해놓지 않았을까. 삼성전자랑 3D 패키징을 공동 개발한다. TSMC를 버리고 삼성전자를 선택했다. 이 기업이 재료가 굉장히 많은데 증거사 목표 주가도 5만 원까지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막 21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역시 지금은 중장기 바닥인 만큼 바닥권인 만큼 뭐 매도를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추가 반등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윈팩 볼게요. 이 종목은 매수하고 나서 꾸준히 오르면서 100% 돌파 나왔고요. 지난주 월요일 급락장에 오히려 밑꼬리를 달면서 하단 지지 받았고 또 이번 주는 3일 내내 또 상승을 하면서 저점을 높여갔습니다. 이 윈팩은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서야 왜 기관들이 2,090원대에서 현재가에서 장내 매수할 수도 있는 거를 왜 2,090원대에서 100억을 받아갔을까. 뭔가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교환사채 쪽에 투자를 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대표회사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은 최대 주주가 벌써 한 2, 3년 동안 700억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재료 나오는 게 모회사 AI MCU 쪽이랑 연계성을 고려하겠다. 차세대 ALP DDR5를 이제 패키징 테스트를 이제 앞으로 제주 반도체 물량도 전량 흡수하겠다. 글로벌 메모리 업체의 고사양 메모리 전략에 맞춰서 수주량을 늘려나가겠다. 거기 차량용 반도체 SoC 칩도 수주를 하겠다. 근데 고사양 테스터 장비는 비싸거든요. 한 개당 한 50억 이상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뭐 몇 대만 해도 수백억이에요. 그거를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입했다. 그런데 기관들이 2,090원대에서 100억을 투자했다. 그런데 대표이사까지 매수가 들어왔다. 시설 투자도 한다. 용인 지역 쪽에 지금 주차장 부지, 공장 부지 확보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있지 않고서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제 중장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배열 상태 지금 진입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월봉 차트도 큰 부담이 없죠.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되고 밀집 국면에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하나마이크론, 두산 테스나 다 이런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윈팩 같은 경우도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뭔가가 있는 종목 이미 100% 넘어갔는데 얼마나 더 키워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샘CNS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8월 5일에 진입을 했는데 그날이 대폭락장이었습니다. 차트를 보면 그날 17%나 빠졌다가 결국에는 보합권까지 끌어올린 정말 강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16%대 상승률을 보였네요. 저는 이 기업을 내년도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요. 삼성전자와 차세대 맞춤형 HBM 세라믹 기판을 공동 개발한다. 글로벌 부품에서 교세라를 제시했어요. 모회사가 YC죠. 삼성전자 지분투자 유치한. 삼성전자의 총괄 패키징 센터장을 영입했거든요. 지금 수율이 확보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내년도 가장 핫해질 만한 삼성전자 HBM 관련주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뭐 단언컨대 샘시NS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장기 하단 추세 부근에서 딱 지지받고 이제 5개월 평선 회복되려고 그러죠. 여기서 5개월 평선 회복 안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장기 정배열 상태, 밀집 국면 정배열,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H밴 관련주 중에선 단언컨대 뭐 샘시NS는 내년도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부분 가장 주도주로 부각될 만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 HBM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네요. 내년도까지 중장기 관점으로 끌고 가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눈여겨볼 만한 새로운 종목 5개 공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오늘은 또 이 종목도 좀 중장기로 좀 볼만한 기업을 좀 갖고 왔거든요. 제가 2023년도 1월 달 이후에 거의 뭐 관심주로 설명드린 기업 내에서 배터리와 반도체 비중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거의 뭐 한 90% 이상은 반도체 쪽인 것 같고 배터리는 한 10% 이하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10% 이하에 들어가고 있는 기업이 CIS예요. 이 CIS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끝판왕이죠. 전고체 배터리 대부분 장비만 하는 기업, 설비하는 기업, 소지하는 기업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 전고체 배터리 국제과제 총괄 주관사로 선정이 됐어요. 이 기업은 배터리 쪽 전고체 배터리의 소재, 장비, 설비 세 가지를 다 하는 기업이에요. 예. 이런 기업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코팅 장비라고 해서 코터 장비라고 해서 세계 최초로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기업과 퀄테스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말도 못하게 폭증하고 있어요. 뭐 영업이익이 1900% 급증한다 얘기 나오죠. 대표이사 매수에 들어왔어요. 10,000원대에서. 그리고 최대 주주가 약 10,000원대에서 수백억 지분 투자, 뭐 인수한 것까지 합하면 거의 뭐 수천억 투자가 들어간 거거든요. 뭐 제가 볼 때는 전고체 배터리 시대에 오면 잘못될 수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상 완벽한 기업이 아닐까. 당장은 배터리 업황이 나빠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기업만큼은 또 실적은 급증하죠.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이 기업 2, 3년 안에 뭔가 쇼부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10,000원대 부근, 10,000원대 이하에서만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누리면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만한 가장 배터리 쪽에 1순위 관심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전기차 화재 대책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핫한데 그 안에서 CIS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가 한번 노려보세요. 두 번째 종목은 그럼 어떤 걸까요, 위원님? 네, 오늘 다시 또 윈팩을 또 갖고 왔거든요. 이 윈팩 같은 경우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뭐 자세한 설명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만 그냥 해드리고 그냥 마무리 지으려고요. 윈팩은 지금 중장기 바닥권인 것 같아요. 1,000원대 초반대 떨어지든 1,000원대 후반대이든 중장기 대지금 완전 바닥권에 이제 진입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가장 지금이 최악이거든요. 주식은 가장 지금 최악일 때 사야 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작년도에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제 더 이상 크게 올해 하반기 내년도에 나빠질 게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업황에 따라서 약간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 차트로 봤을 땐 뭐 지금 중장기 바닥권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시현됐는데 최대주가 매집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현재도 세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윈팩 또 한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죠. 이 어버브 반도체를 저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성공 투자 방정식이 이 부분이에요. 예전에 FST, YC 제가 다 관심주로 설명드렸던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대표이사의 매수와 함께 그리고 자사주 매입과 함께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를 유치했거든요. 그런데 어버브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유치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50억, 13,500원에 50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버브 반도체는 MCU라는 이 생산업체예요. 이 MCU는요, 모든 전자제품에 한 개 이상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AI MCU가 온디바이스 AI와 그리고 온센서 AI를 여는 열쇠다. 올해 3천만 개 MCU를 삼성전자에 공급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한번 나왔어요, 연초에.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은 거죠. 어버브 반도체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에서 연설을 했어요, 부사장이. 그래서 자회사 지분 투자를 계속 확대하면서 올해부터 AI MCU를 지금 드디어 출시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지금 뭐 가전제품에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회사 윈팩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 AI MCU를 패키징 테스트 지금 7월 달부터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실적이 또 급증할 만한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역시 100억이 15,400원대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급까지도 탄탄한 종목. 세 번째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였습니다. 그럼 다음 네 번째 종목도 공개할게요, 위원님. 예.
이 성호전자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 어버브 반도체도 재료가 굉장히 제가 볼 땐 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성호전자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이 태양광부터 해서 전기차 뭐 이런 쪽에 재료가 다 있거든요. 국내에 이번에 단독으로 하나솔루션 쪽에 이 태양광 인버터 콘덴서를 단독으로 공급한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 실적만 놓고 보면 주당 순이익이 300원이 넘게 나왔어요. 예. 상반기 실적만 순이익이 작년도 육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실적만 놓고 봐도 퍼가 5배 이하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저평가 국면이거든요. 근데 최대 주주가 최근 들어 3자 배정 유상증자, 시비취득, 시간의 매매를 통해서 또 지분 확대, 지분을 뭐 계속 수십억씩 늘리잖아요, 지금. 예. 그게 다 1,000원대 초중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가 한 1,700원대이기 때문에 1,800원, 1,700원? 그렇게 가격이 높지가 않아요. 예. 다음 주 내려올 때는요, 아마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아직 중장기 차트도 꼭대기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 성호전자였습니다. 호실적으로 어제 장중에 17%나 급등했던 종목인데 다음 주 저가 매수 한번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인공이죠 또 위원님. 예. 마지막 5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제가 지난주 GST라는 기업을 설명드렸잖아요. 네. 마지막에. 야, 이 기업은 제가 오늘 이를 갈고 나왔습니다. 이 완전 그린 리소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가 지금 10나노 이제 이하 지금 파운드리 공정에 초고밀도 지금 코팅 기술을 전 세계 최고 기술로 확보했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쪽에 퀄 테스트를 통과한 것 같아요. 일단 신사옥 공장도 신사옥도 완공이 됐습니다. 200억 생산 캐파 규모에서 2천억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반기부터 그 유명한 전 세계 최고의 지금 반도체 기업이라고 평가받는 파운드리 쪽에 TSMC 쪽이랑 영업을 진행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영업 진행. 근데 지금은 파운드리 쪽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메모리 쪽도 신공장이 완공되니까 메모리 쪽도 진입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세계 최초로 초전도 선제 대량 생산 설비를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구축을 한 것 같거든요. 전 세계 유일해요. 예. 그런데 기관들이 33,000원대에서 200억을 지금 이자율 0%로 12BW 투자가 들어왔어요. 지금 2만 원대거든요. 기관들은 3만 원대에서 투자가 들어온 거예요. 이자도 한 푼도 못 받고 지금 투자가 이제 이뤄진 건데 결국은 33,000원 이상에서 팔아먹으려고 들어온 거거든요. 이 기업 재무 상태도 우량하고요. 지금 만약에 이 생산 캐파 규모가 10배 가까이 급증을 하게 되면 지금 말도 못하게 저평가 국면이지 않을까? 주식은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바닥에서 접근하고 이제 거래량이 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급도 들어와 있고 이 그린 리소스는 오늘 완전 이를 갈고 나왔습니다. 완전히 이 기업은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바닥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틀 사이에 30% 넘게 올랐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 그린 리소스였네요. 네, 방송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렇게 강조해드리는 종목을 추격 매수라는 건 아니에요. 바닥에서 시가에 집중적으로 저가 매수 기회를 내려올 때, 뭐 5일선 근접할 때라든지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조정받을 때 그럴 때는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주식 싹쓸이, 바닥을 찾는다 이 부분 명심하시면서 열심히 지금 3분기 때 반도체 상승세를 노리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최고의 상승률 원하시면 최고의 위원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 정주유 위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공개 방송 시간을 꼭 체크하세요.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고 9시부터 시작합니다.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주식 싹쓸이 아니면 MTN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공개 방송 버튼만 클릭하시면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주식 싹쓸이.